바이든 대통령이 약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투자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최대의 일자리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5분의 1 이상이 증오범죄를 경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6개월 후에도 91.3%의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새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마트에서는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유인한 후 차량 내 물건을 훔치는 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을 알아냈지만 우즈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6,641명, 사망자는 1,138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7,789명, 사망자는 87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3,672명, 사망자는 75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580명, 사망자는 14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투자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최대의 일자리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통해 인프라 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에 걸친 대규모 재정 지출은 기후변화와 싸우고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장기적인 경제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경제를 창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이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수십 년 전에 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우주 경쟁을 한 이후 우리가 보거나 한 그 어떤 것과도 다르고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최대 일자리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행동한다면 50년 뒤 사람들이 미국이 이긴 순간이라고 지금을 돌아볼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일자리 계획은 교량, 도로, 대중교통과 항만, 공항 및 전기차 개발 같은 교통 인프라에 6,210억 달러를 투입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게 4천억 달러, 식수 인프라 개선에 3천억 달러, 학교 및 저렴한 주택 건설 개조에는 3천억 달러 이상, 제조업과 연구개발 및 직업훈련에 5,80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인상해 충당할 방침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대폭 늘립니다. 한편 공화당은 인프라 확충에 찬성하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5분의 1 이상이 증오범죄를 경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관련 연구 통계 조직인 AAPI 데이터는 30일 여론조사 기관 서베이 몽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5분의 1 이상이 증오범죄를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조지아 애틀랜타 총격 사건 직후인 지난 18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응답자의 27%는 증오범죄를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인종이나 민족적 동기로 인한 말이나 물리적 괴롭힘, 자산 손실 등을 증오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응답자의 30%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다른 고객보다 덜 대우받은 적이 있고 41%는 다른 이들로부터 영어를 못하는 취급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31%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경우를 경험했고 30%는 신체 제스처로 조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35%는 증오범죄를 당하고도 사법기관에 편히 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62%는 증오범죄를 신고할 경우 보복을 당하리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무려 64%는 미국인이 아니라고 추정하고 국적을 묻는 질문을 받아봤다고 대답했습니다. AAPI 데이터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몇 세대를 살더라도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영원한 외국인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6개월 후에도 91.3%의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새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남아공에서 실시된 임상실험에서는 접종자 8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6개월 전에 주사를 맞은 자원자 12,000명을 포함한 44,000명 대상의 새 임상실험에서 91.3%의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발표했던 95%의 예방 효과보다는 떨어지지만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아무 부작용 없이 반년간 약효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또 첫 발표 때보다 지금은 감염력 및 치명력이 센 남아공과 영국, 브라질발의 변이체가 심하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90%가 넘는 효과가 확인된 겁니다. 특히 남아공에서 주사를 맞은 800명 가운데는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면서 남아공 변이에 100%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됐지만 실험 대상자 수가 작은 것이 지적됐습니다. 화이자는 보건당국에 12월 초에 마케팅용 긴급 사용이 아닌 FDA의 백신 정식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및 존슨앤존슨 등 3가지 백신이 긴급 사용 중인데 백신 간에는 모더나 94%, 얀센 72% 등 감염 예방 효과율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하고 있는 사실은 세 종류 모두 중환자실 입원과 인공호흡기 착용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증 감염을 100% 예방해준다는 점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이날 CDC 기준 중증에 대한 예방 효율은 100%, FDA 기준 중증 예방 효율은 95.3%라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인신매매범들이 국경 장벽 너머로 아동을 던지는 인신매매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3살과 5살짜리 아이들을 14피트, 무려 4.2m에 달하는 장벽 너머로 던졌습니다. 관세 국경보호청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남부 뉴멕시코 국경 일대에서 인신매매범들이 아동 2명을 장벽 너머로 던지고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전날인 30일 저녁 뉴멕시코와 텍사스, 멕시코 국경이 접한 센타테리사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현장을 감시하는 카메라에 당시 상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엘페소 국경 수비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성인 2명이 협력해 피해 아동을 한 명씩 담장 너머로 떨어뜨립니다. 한 명이 장벽에 걸터 앉아 나머지 한 명에게 아동을 넘겨받는 식인데 팔을 잡혀 넘겨진 첫 번째 아동은 떨어지며 무게중심을 조절하지 못해 앞으로 넘어집니다. 이후 몇 초를 엎드려 있다가 두 번째 아동이 낙하하기 전에 가까스로 일어났고 두 번째 아동은 떨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장벽 너머로 아동을 떨어뜨린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인근 산으로 도주합니다. 아이들이 떨어진 장벽 높이는 14핏, 약 4.2m에 달합니다. 당시 카메라로 상황을 발견한 당국자는 센타테리사 요원들에게 이를 알렸고 구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국경보호청은 피해 아동들이 센타테리사 국경 수비초소에 넘겨졌다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리아 차베스 엘페소 부문장은 트위터에 영상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멕시코 법 집행 당국자들과 협력해 인신매매범들을 식별 중이라며 최대한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만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주가 됐습니다. 공식 판매소 지정 등의 과정은 내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30일 주의회를 통과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켰습니다. 상원 표결에서 주상원은 찬성 40표 대 반대 23표로 주하원은 찬성 100표 대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의 마리화나법은 즉시 발효돼 만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즈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뉴욕주 내 21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 관리 사무국이 발급하는 마리화나 판매, 배달 서비스 등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공식 판매소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발급 및 공식 판매소 지정 등의 과정은 2022년에 들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뉴욕주 거주자의 1인당 6개 화분, 한 가정당 최대 12개 화분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 등 비범죄화되는 마리화나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 기록은 1년 내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세금은 9% 주 판매세와 4% 지방 판매세 등 13%가 부과되고 추가로 주 성분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품세가 더해집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내년부터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서류 미비자 가정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30일 허드슨 카운티 북부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초기 예산 $2,000만 지원해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서명하고 발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실 자료에 따르면 커버 더 키즈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어린이 보험인 CHIP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3개월 동안 대기 기간을 없애고 즉시 소아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이용과 의약품 구입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5만 3천 명 정도가 바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주정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패밀리케어에 가입하지 못하는 서류 미비자 가정의 어린이들도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3만 7천 명 이상의 서류 미비자 가정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주차장에서의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마트에서는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유인한 후 차량 내 물건을 훔치는 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인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인 한인 여성이 뉴욕 일원 한 한인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자 그를 뒤따르던 한 타민족 남성이 고의적으로 쇼핑카트를 차량 뒤편에 세운 뒤 차량 인근의 트럭 밑으로 숨어집니다. 이후 피해자가 쇼핑카트를 치우기 위해 차에서 내린 사이에 잽싸게 운전석 반대편 문을 열고 귀중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용의자가 피해자의 시야를 절묘하게 피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는 차량에 다시 탑승할 때까지도 범행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근 뉴욕시경 109 경찰서가 공개한 관할 지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지역 차량 내 절도는 157건으로 전년 대비 73%나 증가했습니다. 또 경찰은 최근 원격, 자동으로 문을 여닫는 차키를 사용하는 차종들이 많아지면서 운전사들이 깜빡하고 차량 안에 키를 두고 내리는 실수가 잦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 승하차 시에는 주변을 잘 둘러보고 차량 문을 잠글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을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즈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고 원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1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우즈의 차 사고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즈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즈는 지난달 23일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 중입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보안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이 결정됐고 조사는 종결됐다며 우즈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 원인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생활 문제가 있다며 우즈에게 사생활 보호를 포기할 것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SUV GV80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를 벌였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사고 당시 주행 정보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비아누에바 보안관은 블랙박스에 담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도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조지프 지아컬러니 교수는 LA 경찰의 비공개 방침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 식품기업 아리랑 김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김치 50박스를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 전달했습니다. 아리랑 김치 오경순 대표는 오늘 오후 뉴저지 리치필드 아리랑 김치 매장 앞에서 16온즈 김치 50박스 600개를 뉴저지 한인 상록회 차영작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리랑 김치 오경순 대표는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은 후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오늘 전달받은 김치를 내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상록회관 앞에서 한인 어르신들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한인 어르신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0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가 내일부터 50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주정부가 개설한 웹사이트 마이턴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원 정보와 주소 등을 입력하면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한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은 주소 입력 시 다른 지역이나 집코드를 입력해 접종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지만 일부 카운티는 카운티 내 거주자나 근무자로 백신 접종을 제한하고 있어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사브라사의 허머스 제품이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사브라사의 자사의 일부 허머스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2,100여 케이스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16개 주에 판매된 10온스 사브라 허머스 클래식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다음 달 26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콜 제품을 먹고 식중독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처나 사브라사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제한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정책을 철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정책은 모든 군 부사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위험을 지키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개정된 정책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 재판부는 어제 토니 에버스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연장이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 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스콘신 주법상 에버스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최대 60일까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의회의 동의 없이는 그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위스콘신주 보수계와 진보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놓고 벌인 공방은 보수계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멕시코 이민청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어제부터 이민청 웹사이트에 온라인 출입국 신고서에 한국어 서비스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입국을 앞둔 한국 국민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한국어 양식에 맞게 정보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해 입국때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멕시코 관세청 웹사이트와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 전광판, 아에로 멕시코 항공사 무인 체크인 기기에도 한국어가 추가되는 등 멕시코 입출국 과정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의 홈디포 매장에서 한 흑인 남성이 20대 아시안 남성과 그의 애인에게 인종 혐오적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용의자가 28세 아시안 남성 피해자에게 칼로 잘라버리겠다,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마라, 널 쏴버리겠다 등 살해 협박 및 아시안 혐오성 욕설을 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간주하고 공개 수배 및 목격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